강남 아파트라면 무조건 성공 아니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상가가 팔리지 않아 조합이 발을 동동 구른다니 믿기십니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른바 황금 입지라 불리던 곳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단지 DH 대치 에델루이 얘긴데요. 입주가 간신히 이뤄지긴 했지만 그 뒷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합이 상가를 팔아서 공사비를 치르려 했지만 매각이 번번이 미뤄지며 결국 PF 대출까지 끌어다 써야 했습니다. 덕분에 입주는 가능해졌지만 그 대출은 결국 조합원들의 빚으로 돌아올 겁니다. 강남 대치동에서 상가가 안 팔린다고 조합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죠. 이건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강남 한복판에서조차 단지 상가 미분양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단지 상가는 알짜 중에 알짜로 불렸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수천 세대에 달하니 학원, 식당, 편의점 같은 고정 수요가 든든하게 받쳐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려 3,300가구 넘는 대단지인데다 지하철과도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상가 분양은 완판이 당연해 보였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해 초 일반 분양 상가를 통매각 방식으로 내놨는데 아무도 손들지 않아서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준가를 10%나 깎고 나서야 간신히 낙찰자를 찾았죠. 강남에서 그것도 대단지 상가가 이렇게까지 어렵다고 현장 중개사들도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상가 유찰 사례는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강동구의 고덕 아르테온에선 학원시설 용도로 지어진 상가가 무려 5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처음엔 127억 원이던 입찰가가 75억 원대까지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라테라스 청담은요. 청담 한복판 최상 입지 1층 상가가 3번이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의 59% 수준에서야 낙찰됐습니다. 이쯤 되면 강남이라서 괜찮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소비가 줄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죠. 자영업자 입장에선 임대료와 권리금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수요의 이탈입니다. 예전엔 상가 분양권을 사두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실률이 높아져서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소비의 확산이죠.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이 완전히 생활화되면서 예전처럼 오프라인 상권의 프리미엄이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조합들도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개별 분양으로 최대 수익을 노렸다면 요즘은 통매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는 겁니다. 잠실 르엘, 아크로 삼성 같은 단지들이 대표적이죠. 아예 대형 리츠 회사나 법인에 상가 전체를 한꺼번에 넘기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도 공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깎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재건축 조합들이 상가 분양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개포우성 7차 조합은 아예 상가 컨설팅 비용을 총 공사비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상가까지 잘 팔 자신은 없으니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상가 시장 자체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서울시는 결국 재건축 단지 상가 의무 비율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말 그대로 조합이 원하지 않으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안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거와 상업이 공존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가 공실이 오히려 단지의 짐이 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단지 안에 편의점, 카페, 작은 학원들이 들어와 생활이 편리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가 공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은 좋은데 마실 나가 커피 마실 데가 없다는 불편이 생길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공실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이나 공유 오피스 혹은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상가조차 팔리지 않는 이 상황,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강남에서조차 상가 투자 신화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알짜 자산으로 불릴 날이 올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공공택지, 그것도 알짜 땅이라고 불리던 LH 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사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땅을 포기하면서 계약금만 수천억 원 날린 건데 이게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포기한 공동주택 용지가 43개 필지, 금액으로 따지면 4조 3,100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계약금만 10%니까 4,310억 원이 그냥 사라졌어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 이건 그냥 통째로 손실입니다. 이자, 금융비용, 연체료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훨씬 더 크겠죠. 업계에선 이를 두고 눈물의 반환, 피눈물 해약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파주 운정 3지구입니다. 한때 GTX A 노선 기대감으로 미래 신도시의 별처럼 불리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 주상복합용지 6개 필지가 무더기로 해약됐습니다. 해약 규모만 1조 1,800억 원, 날아간 계약금만 1,180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중소시행사에겐 회사 문 닫을 위기고 대형사 입장에서도 재무에 큰 구멍이 납니다. 제 업계 관계자들은 회사 존폐가 걸릴 정도라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버틸 수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금리입니다. 땅을 확보하는 순간부터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선 땅만 들고 있어도 매달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돈이 빠져나갑니다. 시행사들은 가만히 있어도 적자인 상황에 내몰린 거죠. 두 번째는 공사비 폭등입니다. 철근, 시멘트, 인건비 다 올라서 몇 년 전 예상했던 공사비와 지금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계산대로라면 분양가가 최소 30%는 올라야 맞는데 문제는 세 번째,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묶어놓으니 땅은 비싸게 샀고 공사비는 폭등했는데 분양가는 올릴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시공사를 못 구해서 해약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2단가로는 못 짓는다며 아예 입찰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시행사는 대출 연장도 안 되고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숫자만 봐도 이 흐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2022년만 해도 해약은 고작 이건 38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엔 5건으로 늘더니 금액은 3,749억 원.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7월까지만 13건, 1조 2,303억 원어치가 해약됐고 연간으론 25개 필지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불과 2년 만에 해약 규모가 10배 가까이 불어난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지금도 이 상황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택지 보유만 해도 금융비용에 짓눌린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고 토로합니다. 정부는 늘 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로 떼돈 번다는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공공택지 개발은 메이저 건설사조차 기피하는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실제로 최근엔 입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LH가 내놓는 택지는 무조건 완판이었죠. 심지어 웃돈까지 붙여서 가져가던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성 자체가 없으니 건설사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택지가 유찰되거나 해약되는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이 사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계약금 몇 천억 날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공급 차질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공공택지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집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었는데
건설사들이 포기하면 그만큼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 시스템이에요. 시행사들이 해약으로 손실을 떠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PF 대출을 내준 금융권에도 연쇄 충격이 옵니다. 이미 몇몇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PF 부실로 무너지고 있고, 이런 해약이 더 늘면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문제다. 택지를 비싸게 팔아야 하는 LH와 분양가 상한제에 묶인 건설사, 시행사의 이해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공공택지 해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과연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땅은 팔았는데 집은 지어지지 않는 공급 공백만 더 키우게 될까요? 그리고 수천억 계약금을 날린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빈자리를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 공공택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눈물의 해약 행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